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부모님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효도는커녕 속임수로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속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70대 후반의 박정수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한데 준혁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혁이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손자, 올해 6살 된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준혁이가 어떻게 됐는데? 아니에요,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 문제인데 아버지, 시간 되실 때 한번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현숙이도 있을 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 현숙이도 함께 얘기하겠다니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오후에 할머니랑 같이 갈게. 다음 날 오후 서울 아파트. 며느리 현숙은 거실을 이리저리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고. 남편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부모님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3시라고 하셨어. 당신, 정말 괜찮을까? 3천만 원이라는 게. 괜찮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준혁이를 사랑하시는데 손자 교육비라고 하면 안 주실 리가 없어. 현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긴 할 거지?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일부는 보내고 나머지는 내가 투자해서 불려놓으면 더 좋은 거 아냐? 요즘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르는데. 오후 3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손자 준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혁이 많이 컸네. 할머니 김순자는 손자를 번갈아 안으며 웃었습니다. 7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고생한 할머니에게 손자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준혁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어서요. 준혁이가 뭔 고민이 있다는 거냐? 현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아이들 교육이 정말 치열해졌어요. 준혁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해야 한다던데. 민호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월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외 캠프도 보내야 하고.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200만 원. 한 달에? 네, 그리고 해외 캠프는 한 번에 1천만 원 정도 들어요. 2년 과정이니까 총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그게 교육비로? 현숙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정말 부담스럽지만 준혁이 미래를 생각하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준혁이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준혁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영어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영어로 말하는데 나만 모르겠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못 배운 한이 있는 할아버지에게 손자만큼은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남매를 키우느라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못 시켜준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준혁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니. 민호와 현숙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혁이 교육비는 할아버지가 대줄게.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정말로 교육에만 써야 한다. 다른 데 쓰면 안 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3천만 원이면 나도 안다. 우리 적금 다 깨야 한다는 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혁이를 위한 거니까 다른 집 아이들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래, 우리야 돈이 좀 없어도 되지만 손자만큼은.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적금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중도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입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손자 교육비로 써야 해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돈을 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준혁이 영어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냐? 아, 네. 아버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아, 그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는데 며칠 후 할머니가 손자를 보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혁이가 여전히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아, 영어 유치원에서 뭐 배우니? 영어 유치원. 나 그냥 집 앞 유치원 다녀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 다니는 영어 유치원 말이야. 모르겠어요. 계속 똑같은 유치원 다녀요. 그때 현숙이가 황급히 나타나서 준혁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랑 얘기하지 말고 만화 보자. 할머니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전화할 때마다 현숙이가 받는 일이 많아졌고 민호는 항상 바쁘다며 통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너느리 현숙이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코인거래소 앱이 켜져 있었고 마이너스 2,847만 원이라는 빨간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 방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부모님한테 받은 돈 다 날렸는데. 일단 모른 척하자. 그리고 이번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자. 집을?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 당연하지. 우리 집은 이미 담보로 넣었잖아. 할머니는 급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시겠지. 그분들 명의로 대출 받으면 이자도 더 낮을 텐데 그런데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거 아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놈들이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정말 속상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 그놈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진짜 교육을 받을 때가 왔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코인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고,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여보, 이거면 충분할까? 충분해.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며칠 후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교육비는 충분하냐? 더 필요하면 말해라.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들킨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도, 차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 명의로 바꿔줄 생각이다.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어차피 나중에 너희 것이 될 건데 미리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것은 할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안심시켜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민호는 급히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대박 소식이야. 뭔데? 아버지가 집이랑 차 다 우리 명의로 해주신다고. 현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그래, 이제 우리 걱정 끝났어. 현숙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집값이 8억 정도 되니까 담보 대출로 5억은 받을 수 있겠네. 그날부터 민호와 현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모든 게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었는데도 인사차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가. 추석인데 언제 내려와? 아, 어머님 저희 너무 바빠서요. 준혁이도 감기 걸렸고. 그래. 그럼 할머니가 올라갈까?
아니에요. 감기 옮을까봐 나중에 갈게요. 추석 연휴 내내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조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정작 아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속상해했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추석 때만큼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친아들인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 내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택한 것은 손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하면 부모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 며느리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틀어져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모든 재산을 손자 준혁이 명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호와 현숙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1월 준혁이의 7살 생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준혁이 생일 잔치 크게 하자. 친척들도 다 불러서. 그래요? 좋죠. 그런데 왜 갑자기? 손자 생일인데. 할머니가 뭘 좀 해주고 싶어서 도는 걱정하지 마라. 민호와 현숙은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비용을 다 대신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생일잔치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호의 형제들, 현숙의 가족들, 동네 이웃들까지 할머니가 일부러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와, 어머님이 정말 크게 하셨네요.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린 것도 모자라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민호가 할아버지께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준혁이가 케이크 촛불을 끄고 난 후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혁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모셨습니다. 민호와 현숙이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전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교육비라니 당연한 일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와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 교육비가 아니라 코인 투자에 쓰였더군요. 뭐라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연회장이 완전히 시끄러워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자. 집을?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 당연하지. 우리 집은 이미 담보로 넣었잖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녹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시겠지. 그분들 명의로 대출 받으면 이자도 더 낮을 텐데 그런데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거 아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조용히 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숙은 이미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현수가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여인은 우리를 부모가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 친척들이 민호와 현숙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민호야, 부모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집과 차...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집과 차. 그게 뭐? 며칠 전에 저희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아, 그거?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맞다, 바꿨다, 다만. 민호와 현숙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명의로 바꿨다. 뭐라고요?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준혁이 명의야.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손댈 수 없어.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왜 안 돼? 너희가 그렇게 준혁이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제 준혁이가 직접 관리하면 되지. 생일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은 모두 민호와 현숙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현숙은 결국 빚만 떠안은 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담보 대출 때문에 포기해야 했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준혁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혁아, 아빠 엄마는 돈을 벌러 갔어. 나중에 올 거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살아요? 그래, 우리 준혁이랑 계속 살 거야.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마음이요? 그래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 번 상하면 돌이킬 수 없어. 1년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자는 진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고요. 민호와 현숙은 지방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냉정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준혁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넘은 자식에게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할까요?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쓰는 자식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효도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으로 부모를 속이려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